안녕하세요. 일단 처음 뵙게 돼서 저희 소개 먼저 할게요. 저희는 무비고 여기는 손민선이라고 하고요. 저는 조형준입니다. 뭐 작가님 소개를 먼저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디오 혹은 퍼포먼스를 매체로 작업을 해오고 있고, 최근은 이제 파쿠르라는 메타돌로지를 이용해서 한 1년여간 프로젝트성으로 영상 작업을 만들어 왔고, 이번에 개인전 통해서 이것이 디벨롭된 작품을 선보이려고 합니다. 네. 그럼 파쿠르가 어쨌건 프랑스에서 시작됐다고 하셨고, 그러면은 요즘 작업을 주로 하는 필드나 나라나 이런 공간이 어딘지. 네. 베이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베이스는 이제 서울이라고 하고 있지만 뉴욕이나 파리로 이제 앞으로 활동을 향후 할 생각이 있고, 아마 그쪽으로 좀 더 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저는 어떤 전공을 어떤 걸 하셨는지도 좀 궁금했어요. 이렇게 작업을 이렇게 보면서도. 네, 저는 이제 학부는 서양학과를 나왔는데요. 근데 이제 대학원 석사를 인터미디어과라고, 한국예술종합학부 인터미디어과인데, 이제 비디오 퍼포먼스를 매개로 이제 작업을 하는 친구들과 함께 작업을 해오고 이번에 졸업했어요. 일단 노트레이스라는 최근작이 어쨌건 파쿠르를 다루고 있다고 했는데, 국내 관객분들은 파쿠르라는 말 자체도 되게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 파쿠르가 뭔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파쿠르라고 한다면 보통 이제 저도 그 파쿠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게 뭐야? 라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편하게 말했을 때는 그 유튜브에서 그 1인칭 시점인데 고프로 입에나 뭐 체스티 마운트 하고 뭐 건물 뛰어다니는 그런 영상 본 적 있어? 이러면 그게 파쿠르구나 라고 이제 외국 친구들이나 한국 분들도 다 이해를 쉽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한 파쿠르는 되게 남성 중심적인 스포츠로 보일 수 있고, 굉장히 익스트림 스포츠의 파쿠르가 유튜브라는 미디어 상에서 통상 많이들 읽히는데, 사실상 파쿠르는 뭔가 그 단순 반복 수행을 통한 어떤 신체와 정신 간의 합일점을 찾으면서 자신의 어떤 신체적 정체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누구인가? 라는 되게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만드는 무브먼트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그게 작가님 작업인 파쿠르랑은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그 작업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정의하는 저의 작업 아트 컨텍스트는 이제 인간과 데이터 간의 전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제가 생각하는 데이터는 되게 뭔가 차갑고 냉소적인 느낌의 데이터가 아니라 되게 따뜻한 데이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랬을 때 이 따뜻한 데이터가 신체와 맞물렸을 때 되게 어떤 터칭이나 어떤 퍼포머티브한 어떤 무브먼트로 귀결이 되면서, 그러고 이제 어떤 다른 방면으로는 테크놀로지에 절대 의존하지 않는 신체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어떤 정신이나 자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때 파쿠르가 되게 자연스럽게 제가 찾게 되었고, 그러면서 시작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주로 어떤 가상의 데이터를 다루시는 작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좀 파쿠르는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실제적이고 신체적으로이고 물리적인 성향이 강한데, 어떻게 보면 되게 역설적인 이런 것들을 특별히 파쿠르를 이런데 이렇게 가지고 온 이유가 있으신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우선은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개인적인 이제 경험으로 되게 몇 년 전에 부상을 좀 크게 당하면서 어떤 제 신체의 한계성을 되게 직접적으로 다가오고 뭔가 고찰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뭔가 부상을 당하고 한계를 인지하는데, 이 한계를 넘어선 어떤 움직임은 무엇이 있을까?
라고 했을 때 파쿠르 자체도 예를 들면 A에서 B까지의 여정을 이제 간다고 한다면 파쿠르라는 말 자체가 프렌치로 여정이란 journey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정을 간다 했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는 구글 맵스나 아니면 버스나 지하철 같은 굉장한 테크놀로지 매체들을 타고 되게 손쉽게 인지하지 않고 이용을 하잖아요. 지금의 되게 과도한 테크놀로지 사회에서는. 근데 파쿠르는 이런 테크놀로지를 뭔가 지향하고 정말 맨몸으로 내 한계를 인지함과 동시에 이 한계를 넘어서서 내가 어떻게 하면 B까지의 여정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 스스로가 만족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를 찾아 나가면서 자기 고만의 고유의 길을 개척하는 게 파쿠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방금 말한 어떤 과도한 어떤 테크놀로지의 사회 속에서 되게 원초적인 신체가 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훈련이자 되게 그러면서 오는 되게 아름다운 미학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영상 작업을 하면서 항상 데이터나 이런 걸 둘러싸여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부상을 당하면서 약간 돌아보게 됐던 것 같아요. 어떤 신체성에 대해서. 네. 그 이전 작업들 저희가 영상으로도 보긴 했는데 뭐 제트에게였죠. 네. 제트에게하고 태몽 네. 이런 작업들을 하셨다가 어쨌건 파쿠르 쪽으로 전환을 네네. 하신 거라고 네네네.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어떤 계기로? 그 태교 도레알 Z에게 전에 이제 디폴트라는 작업이 있었고, 그 다음에 태교 시리즈 작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파쿠르가 나온 건데, 이것도 되게 저한테는 큰 여정 중에 하나로 나오는 작품들이라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비교를 굳이 두자면, 예를 들면 되게 그냥 제가 풀어서 말하는 레퍼런스로 그 나사의 보이저호의 골든 레코드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지구상의 소리들 되게 진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되게 쓸모없는 소리들 뭐 아기가 운다든지 코끼리가 코끼리가 소리를 낸다든지 이런 식의 그런 소리들을 수집해서 외계인과의 조우를 위해서 지금 현재적인 입장의 인류가 외계와의 조우를 꿈꾸면서 그 소리들을 위성을 통해 보내는 되게 바보 같은 프로젝트가 있어요. 되게 그러니까 나사라는 나사에서. 곳에서 절대 하지 않을 것 같은 정말 프로젝트인데 근데 그 프로젝트가 어떻게 보면 되게 철학적이고 미학적인 탐구가 있다 생각하는 게 어떤 현재와 미래 세대 간의 어떤 연결점을 찾아 나가고 어떻게 보면 현재 우리가 미래 세대에 보내는 어떤 레터? 약간 편지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작업도 어떻게 보면 뭔가 계속 어떤 미래 세대에 대한 탐구가 이어져 왔었고 기존에는 뭔가 되게 현재적인 뭐 디폴트 같은 경우는 SNS 상에서의 어떤 가상 공간 상에서의 어떤 탐구를 담았고 태교가 뭔가 그러면서 나온 신인류에 대한 어떤 축원 같은 걸 했다면 파쿠르는 이제 그렇다면 내가 정말 그 나사가 담았던 되게 이상한 쓸모없어 보이는 되게 살짝 마이너한 어떻게 보면 그 마이너한 신체를 미래 세대에 약간 송신하고 내가 죽어서도 남길 수 있는 어떤 레터라고 생각해서 좀 그런 식으로 약간 콘텍스트가 조금씩 바뀌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저희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 파쿠르의 창시자분도 직접 만나셨다고 그리고 얘기도 나누시고 뭐 파쿠르에 대해서 이렇게 나눈 얘기들이 되게 궁금해서 그런 네네. 것에 대해서도 좀 네.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연락해서 찾으신 건지. 네. SNS를 하시는 네. 건가요? 네, SNS 되게 활발하게 하시고, 근데 이제 제가 이번에 파리에 이제 프로젝트 때문에 갔을 때, 저희 한국의 파쿠르 1세대인 김지호 선생님과 같이 갔는데, 김지호 선생님이 이제 윌리엄스벨을 아셔서 이제 이렇게 연결이 돼서 만났었고, 그리고 저희 그 전시회 프로젝트에 게임 내에 파쿠르 아바타가 등장하는데 그 아바타의 모션 캡처 동작을 김지호 선생님이 윌리엄스 벨한테서 배운 클래스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배우신 동작을 저희가 아바타로 구현을 하는 작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렇게 만났었고 제가 그러면서 여러 대화를 하다가 인터뷰를 신청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우선
좋았던 거는 파쿠르라는 말 자체가 자신은 그런 말도 존재하지만 파쿠르 이전에 우리는 훈련하고 있다 라고만 문장으로 이 무브먼트를 정의했지 파쿠르라는 단어로 정의를 하지 않았다더라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매체상에서 파쿠르 하면 손쉽게 이해하고 자극적이니까 그렇게 되는데 세 가지로 나뉘는데 파쿠르, 움직임의 예술, 그리고 프리러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이 세 가지 범주 전에는 우리는 훈련하고 있다라고만 정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저는 프리러닝이라는 말도 들어보긴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파쿠르의 어떤 일종인 건가요? 그러면 어떻게? 약간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재밌는 게 심지어 윌리엄스 벨은 이 세 가지 중에 그럼 너는 어떤 것을 불러? 이러니까 자기는 야마카시라 부른다는 거예요. 이 훈련을, 이 무브먼트를. 왜냐면 자기는 야마카시의 멤버이자 아무튼 야마카시라고 부르길 원한다. 그래서 너무 재밌었던 게 뭔가 보통 무브먼트나 어떤 이런 훈련이나 어떤 동작을 라벨링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태도가 되게 재밌었거든요. 뭐든지 약간 그 모호해 짐을 유지하려 하고 불확실함이나 불확정성을 추구하려고 하면서 되게 열린 동작으로서 남아서 그럼으로써 개인이 가져갈 수 있는 게 더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이 재밌었고 작가님 전시에도 그 윌리엄스 벨이 등장을 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등장하시나요? 네.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그 아까 말씀드린 김지호 선생님하고 그 이 파쿠르라고 지칭되는 무브먼트 안에 미지의 동작이 남아 있다라는 저희가 가설을 세웠어요. 그래서 김지호 선생님도 아직도 미지의 동작이 있을 거다. 발견하지 않은 동작들을 탐구해보자라는 서로의 이데아가 맞아서 같이 파리 현지 가서 그 윌리엄스 벨한테서 수업을 들으면서 동작들을 찾아 나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관람자가 게임 내 어느 공간을 도달하면 관련한 벨의 인터뷰를 볼 수가 있어서 게임에서 네, 게임 내에서 인터뷰 영상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관람자들이 실제로 게임에 참여하게 되는 거네요. 그럼 그 노트레이스 작품에서 전시 공간 자체를 좀 특별하게 변형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프로젝트가 1년여간의 좀 장기 프로젝트여서 이번에 개인전이 조금 많은 걸 공유하고 싶은 것도 있어서 좀 단순히 영상 작업을 이제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영상, 게임, 그리고 설치 이렇게 세 가지로 풀이하는데요. 그 영상의 경우는 이제 제가 그 파쿠르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파리랑 그 미하마라는 그 막세이 옆에 있는 되게 소도시가 있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파리랑 같이 유명한 파쿠르 명소 두 곳이어서 그 페스티벌을 열면 파리나 전 세계 파쿠르인들이 거기서 이제 자연 속에서 파쿠르를 하면서 이제 그런 페스티벌 하는데 제가 거기서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그 두 곳에서 제가 다큐멘터리 한 것이 이제 영상으로서 보여지고 그리고 이 미야마와 파리에서의 파쿠르 스팟들을 이제 재현을 한 게 이제 게임 내에서 구현이 돼서 관람자들이 단순히 뭔가 통상적인 퀘스트 완료를 위한 게임이 아니라 뭔가 이 실제 장소에 직접 있는 듯한 느낌을 주려고 하는 게임의 어떤 그런 시도를 했었고 마지막으로 전시장 내에 배치되는 유루트라는 거는 이제 미야마에서 파쿠르 트레이서들이 이제 유루트를 만드는 걸 보고 그걸 레퍼런스 삼아서 가져왔는데 나무나 어떤 그 돌을 이용한 유루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만든 트레이서한테 들었을 때 그 이 유루트를 만드는데도 그날 당일의 어떤 그 날씨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만드는 어떤 모빌리티에 대한 이동성 모빌리티에 대한 얘기를 했어서 그것의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엘리펀트 내에 있는 뭔가 구조물들, 뭐 스텐 재질, 유리, 뭐 이런 콘크리트 재질들을 이용한 재해석한 유루트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그게 아마 배치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실제로 아예 파쿠르가 일어나는 공간을 촬영한 게 어쨌건 영상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실제 공간을 가상으로 옮겨놓은 게 게임에서 있고 그리고 그걸 또 작가님이 해석하고 그 공간에 맞춰서 해석한 그 이제 물리적인 구조물이 놓이는 거 그러니까 세 가지 어쨌건 레이어가 같이 네네. 근데 유르트가 그 유르트라는 곳을 지으면서 거기서 같이 머물고 서로 파쿠르에 대한 교류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지냈었는데 유르트가 보통 그러면 이렇게 좀 크기가 다양한가요? 네. 크기도 하고 막 네네. 작기도 하고. 그 미야마라는 지역에 이제 그 나무가 그 전보다 더 많이 자랐는지 이런 식의 되게 미세한 차이들을 보고 나무 각도를 이렇게 세울지 기울일지 이런 걸 다 정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곳을 갔었는데 둘 다 크기가 다 달랐고 되게 개별 사람에 맞춘 요르트들도 많았고 재밌었어요. 그리고 어쨌건 베이스 캠프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숙식도 해야 되고 네 그러면서 뭔가 약간 의식적인 것들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질문은 그 전시에서 게임이랑 설치랑 영상 이런 다양한 매체들이 나오기도 하고 관객들이 그 가상의 공간에서 게임을 체험하기도 하지만 실제 공간을 체험하는 것도 있다 보니까 이런 되게 다양한 다원적인 매체들이 섞여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러면 동시대 작업자로서 이런 여러 가지 매체를 사용하는 것의 의미나 아니면 그걸 통해서 어떤 것을 작동하도록 하고 싶은 건지 네. 제가 다원적 매체를 이용해서 전시를 해야지라는 생각이 아니었거든요. 보통 전 같으면 항상 영상 작업만을 이제 보여줬으니까 이번에 이렇게 설치나 게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작업적인 확장이 일어난 게 되게 오랜만이고 어떻게 보면 처음 시도하는 것도 있어서 관람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다원적 매체로 이루어진 전시로 잘 보여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일단 개인적으로 이제 작가님의 이후 작업들도 궁금하고 그리고 최근에 뭐 어떤 주제에 관심이 있으신지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조금 더 연구를 해보실 계획인지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일단 너무 지금 현재 개인전에 과몰입한 상태여서 막 다른 뭔가 흥미거리보단 이 컨텍스트에 푹 빠져 있어서 지금 컨텍스트에 빠져 있다고 답하고 싶은데 이제 뭐 최근에 관심사나 앞으로 하고 싶은 관심 있는 작업은 아마 그 태교 관련한 작업을 다시 하지 않을까, 좀 다시 들여다보지 않을까 싶어요. 불완전한 신체성이랑 지금 사회 속에서의 어떤 미지의 동작을 가지고 있는 신체라든지, 그러니까 제가 좀 성격상 이런 되게 뭔가 남들은 별로 관심 없어 하는데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는 그게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거를 더 들여다보지 않을까.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밌는 얘기도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 열심히 귀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사 수고하셨습니다. 네.